그러면 이제 세 번째, 3번 실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실습은 우리가 이제 실제 완성된 코드예요. 그래서 스위치랑 LED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거고, 이 결과 코드는 엘프가 나왔을 때 디버거를 통해서 보드에 다운로드 시키면 동작하는 코드죠. 네, 그것까지 모두 이제 만들어지는 코드를, 완성된 코드를 만들어 보는 걸로 할게요. 자, 제일 첫 번째, 베이스 프로젝트를 임포트해 와야 돼요. 베이스 프로젝트 파일 메뉴에 임포트. 자, 여기 이미 존재하는 프로젝트를 내 워크스페이스로 가져오는 거죠. 자, 넥스트. 자, 우리 바탕화면에 있어요. 자, 바탕화면에 오토사 기반 필수 파일 프랙티스. 자, 베이스 프로젝트 얘를 가져와야죠. 선택. 자, 그다음에 옵션 아래에 카피 프로젝트 뒤에 있어야 돼요. 베이스 프로젝트를 손대면 안 되고 가져와서 카피해서 해야 되죠. 여기 체크하고 피니쉬. 자, 이 베이스 프로젝트는 기본적인 동작이 이제 되는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거고, 우리가 뭔가를 이제 추가할 때 이 베이스 프로젝트에서부터 차례차례 추가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토웨버에서도 이렇게 베이스 이제 이슈를 보통 주면은 베이스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주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해서 넣는 이런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자, 임포트 되는 게 있고 좀 시간이 걸리고 있죠. 자, 읽어왔고. 자, 임포트 하는 동안 여기는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자,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건 뭐냐면, 이제 베이스 프로젝트가 이제 열렸기 때문에 베이스 프로젝트에 우리의 그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넣어야 되겠죠. 자, 요거 실습 3번에 해당하는 시트 스위치와 시트 히팅 컨트롤 요걸 만들어서 이제 넣어야 돼요. 그럼 처음에 이제 이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부터 넣어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차례차례 넣을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손대야 될 부분은 여기 컨피규레이션, 여기에 시스템 부분이죠. 그 중에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디스크립션.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추가할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오토사 인터페이스 이런 애들을 집어넣기 위한 파일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자, 파일부터 하나 생성을 할게요. 이 디렉토리에 넣을 거기 때문에 이 디렉토리에 우클릭을 하면 뉴에 오토사 파일 얘를 넣을 거예요. 오토사 파일 이걸 선택을 하고, 자, 파일 이름은 뭘로 할 거냐면 app 언더바 rt .arxml. 자, 이렇게 정의할 거고, 그 다음에 패키지가 반드시 적어도 하나는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모든 오토사 오브젝트들은 이 패키지 아래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름을 뭐 내가 원하는 이름을 써도 되지만 app 언더바 rt라고 그냥 지을게요. 자, 그리고 finish. 자, 여기 RT 파일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을 추가할 수 있겠죠? 항상 추가는 AR XML에 추가하는 게 아니라 패키지에다가 추가하는 거예요. 패키지에.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시작하는 거죠.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추가할게요. 시트 스위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와 시트 히팅 컨트롤 두 가지가 있죠? 자, 두 개를 만들 거예요. 첫 번째 우클릭을 해서 뉴에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타입 얘를 넣을게요. 여기를 하나 추가. 자, 또 쓱 만들어졌죠? 뭐 물어보는 거 없다고 그랬어요? 얘를 컨피규레이션 해야 되니까 더블 클릭. 자, 항상 우리가 제일 처음 해야 될 거는 숏네임, 이름을 정해줘야 돼요. 여기는 지가 0, 1, 2 이 순서대로 이름을 붙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름이죠? 내가 아는 이름으로 붙여줘야 돼요. 우리는 이 이름을 뭘로 하기로 했냐면 swc 언더바 시트 스위치라고 하기로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멀티플 인스턴시에이션. 하나의 타입으로 여러 개의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멀티플 인스턴시에이션은 지금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명확하게 false라고 놔줄게요. 자, 그러면 소프트웨어 컴포넌트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자, 두 번째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만들게요. 패키지에 가서 우클릭, 뉴에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타입 요거죠. 자, 또 쓱 만들어졌어요. 얘 이름은 뭘로 하기로 했냐면
swc state heating control. 자, 그 다음에 multiple instantiation은 false. 자, 이렇게 놨어요. 그러면 두 개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타입을 만든 거죠. 여기까지. 자, 그림을 볼까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타입을 두 개 만들었고, 자, 그 다음 작업은 뭐냐면 여기 포트를 추가하고 싶어요. 여기 포트를, 그 다음에 여기에도 R 포트를 추가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포트를 추가하기 전에 반드시 포트에 대한 설계도, 포트 타입을 넣어줘야 돼요. 그 포트 타입이 뭐냐? 인터페이스라고 그랬죠? 요 인터페이스를 먼저 만들어줘야 돼요. 인터페이스. 자, 그러면 우리 샌더 리시버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게요. 자, 인터페이스는 포트 타입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만들 수 있냐면, 자, 여기 패키지에서 추가를 해줘야 돼요. 패키지에서. 타입은 항상 여기 패키지에서 추가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자, 여기서 우클릭을 해보시면, 뉴에, 자, 샌더 리시버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있죠. 샌더 리시버 인터페이스 얘를 하나 만들게요. 이걸 하나 만들 거고, 자, 그러면 또 쓱 만들어지겠죠? 자, 얘를 컨피규레이션 해야 되니까 더블 클릭. 자, 숏네임부터 항상 고쳐야 돼요. 이름을 뭘로 할 거냐면 if 언더바 시트 스위치로 할 거예요. 자, 얘는 서비스가 아니죠. 서비스 레이어하고 연결되는 애가 아니기 때문에 false로 할 거고, 서비스가 아니니까 서비스 종류도 입력할 필요가 없죠. 자, 인터페이스 하나 만들었어요. 자, 우리는 이 샌더 리시버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뭘 주고받을 거냐면 패신저 디텍티드라는 데이터를 주고받을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타입은 불리언 타입의 패신저 디텍티드라는 데이터 프로토타입이 되는 거죠. 정확한 이름으로는. 자, 그래서 여기 데이터 엘리먼트 이 안에 하나 추가를 해야 돼요. 자, 추가는 오른쪽에 보시면 new라고 하는 게 있죠? new를 통해서 추가할 거예요. 자, 그래서 new 누르시고, 자, 그러면 또 하나 쓱 만들어졌죠? 자, 여기 이름은 뭘로 하기로 했냐면 passenger detected. 자, 이렇게 할 거예요. passenger detected 이렇게 해주고, 자, 그 다음 데이터 프로토타입이 들어갔으니까 데이터 타입이 들어가줘야 돼요. 여기 옆에 타입 있죠? 항상 우리 타입과 프로토타입의 관계라고 그랬어요. 타입을 눌러보시면 자, 점점점. 이건 뭐냐면 있는 타입 중에 하나 골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내가 새로운 데이터 타입을 써야 되겠다? 그럼 먼저 데이터 타입부터 만들고 여기로 다시 와야 돼요. 항상 설계도가 먼저 있어야 돼요. 설계도가.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기존에 있는 타입을 쓸 거예요. 점점점을 누르니까 자, 여기에서 두 번째 보시면 불리언 타입이 오토사 데이터 타입의 임플리멘테이션 데이터 타입. 이게 오토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데이터 타입이라고 했어요. C 언어에는 캐릭터, 쇼트, 인트, 롱 뭐 이런 게 있듯이 오토사에도 요 데이터 타입이 있어요. 자, 불리언보다 밑에 내려가 보면 자, 여기 보시면 유인트 16, 유인트 32, 유인트 8. 자, 위에 올라가면 S인트 8, 16, 32가 있어요. 얘네들이 다 오토사 데이터 타입의 임플리멘테이션 데이터 타입이에요. 이게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 타입이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걸 쓰려면은 얘를 그냥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 나는 나만의 데이터 타입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데이터 타입을 새로 만들면 돼요. 밖에다가 만들어서 그럼 여기에 나타나겠죠? 여기서 추가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C 언어에도 보면 타입 디피니션이 있어서 새로운 데이터 타입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C 언어를 배울 때는 우리가 데이터 타입을 만드는 거에 급급할 수 없죠. 그건 거기까지는 아직 먼 이슈예요. 그래서 인트 쇼트를 쓰는데 어느 정도 C 언어 레벨이 올라가게 되면 나만의 데이터 타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토사도 기본적으로는 데이터 타입을 만들어 써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장점은 뭐라고 했냐면 데이터 타입을 내가 맞게 설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내 데이터 타입은 마이너스 100에서 100까지 범위야. 이걸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라면 예를 들어 sint 8을 쓰면 마이너스 128에서 128까지잖아요. 그런데 내가 더 세세하게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중에 0은 올 수 없어. 인밸리데이션을 시킬 수도 있고 이렇게 데이터에 대한 상세 설정이 가능해요. 그럴 경우에는 데이터 타입을 우리가 만들어서 써야 돼요. 그럴 때는 지금은 우리가 이제 기초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는 데이터 타입을 쓸게요. 그래서 불리언이라는 거 쓰고 오케이 하면 추가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인밸리데이션 팔러시라는 게 인밸리데이션 됐을 때 내가 0이라는 숫자를 받으면 안 돼요. 근데 0이라는 게 왔어요. 어떻게 할 거냐?
리플레이스 할 거냐, 뭐 그냥 쓸 거냐, 이런 것들 선택해 주는 거고, 데이터 컨스트레인트도 다른 쪽에 데이터 컨스트레인트가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그럼 걔 값에 로어 바운드와 어퍼 바운드를 정의를 해서 값의 범위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에 제한을 가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설정해서 우리가 상세한 설정이 가능하자는 거예요. 자, 그게 우리는 일단 이제 뒷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만드는 것까지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장. 자, 그러면 샌드리시버 인터페이스가 완성이 됐어요. 제가 잘못 저장 눌러야 되는데 빌드 눌렀네요. 자, 그래서 저장 혼자 가게 놔두고. 자, 그래서 샌드 리시버 인터페이스는 요 데이터가 하나 있지만 우리가 여러 개의 데이터를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샌드 리시버 인터페이스 하나에 데이터가 여러 개가 돼 있고, 자, 그러면 우리가 포트를 만들 때 얘를 선택할 수 있다고 그랬죠. 커뮤니케이션 스펙이 그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선택을 해주는 거고, 그럼 일단 우리는 샌드 리시버 인터페이스가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 할 일은 뭐냐면, 자, 여기 요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여기에 시트 스위치 안에 P 포트를 추가해야 되고 여기에 R 포트를 추가해 줘야 돼요. 요 작업을 할게요. 자, 그러면 시트 스위치로 이동을 해서 시트 스위치로 이동을 하고, 자, 여기 아래 보시면 포트가 있죠? 포트로 갈 거예요. 포트로 가서, 자, 여기서 포트를 하나 추가해야 되죠?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샌더 리시버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샌더 포트로 추가를 할 거예요. P 포트니까. 자, 그러면 추가 버튼을 누르고, 자, 그럼 어떤 인터페이스를 사용할래? 우리는 샌더 리시버 인터페이스예요. 자, 얘를 샌더니 리시버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나는 샌더로 추가를 할 거죠. 여기에다가는 이건 샌더예요. 샌더를 선택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프로젝트 안에 있는 샌더 리시버 인터페이스를 다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중에 내가 아까 만들었던 IF 언더바 시트 스위치 얘를 선택을 하는 거죠. 얘를 골라서 오케이 하면 추가가 됐어요. 여기 꺽쇠가 나왔죠? 자, 그러면 얘를 컨피그레이션 하기 위해서 선택을 하고, 자, 이름부터 바꿔줘야 되죠? 우리는 얘 이름을 뭘로 하기로 했냐면 P 언더바 시트 스위치로 하기로 했어요. 자, 그래서 IF 언더바 시트 스위치로 돼 있는 애를 자, 지우고 P 언더바로 바꿨어요. P 언더바 시트 스위치. 자, 아래 프로바이디드 인터페이스, 얘 인터페이스라는 거예요. 자,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인터페이스라는 것은 타입이라고 그랬어요. 포트에 대한 설계도, 이 타입이에요. 자,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스펙은 이 인터페이스 안에 여러 개의 데이터가 존재할 건데 그 중에서 내가 사용하는 걸 고르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설계도에는 뭐 100개의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내가 실제 이 포트를 만들면서는 얘 이거 다 쓰지 않고 3개만 쓴다. 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하나밖에 없죠. 토탈 카운트가 1이에요. 그래서 패신저 디텍티드 얘를 사용하겠다 하고 체크 이게 되는 거예요. 체크. 자, 그럼 됐네요. 포트 추가가 됐죠? 저장했어요. 자, 그럼 이제 R 포트 추가하러 갈게요. SWC 시트 히팅 컨트롤로 갔어요. 여기로 가서 자, 포트로 갈게요. 포트로 가서 여기서 포트를 추가할 거예요. 포트 추가 버튼. 자, 샌더 리시버 인터페이스의 리시버죠. 리시버 얘가 되는 거예요. 리시버. 자, 인터페이스는 우리가 만든 IF 언더바 시트 스위치예요. IF 언더바 시트 스위치. 자, 그리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추가가 됐어요. 추가됐죠? 이름을 바꿔야 되니까 선택. 자, 얘는 이름이 R 언더바 시트 스위치예요. R 언더바 시트 스위치. 자, 이렇게 줬어요.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똑같이 커뮤니케이션 스펙의 패신저 디텍티드를 사용하겠다라고 체크를 해줘야 돼요. 체크. 그러면 이제 포트 추가가 완성이 됐어요. 저장하고 포트 추가 완성. 자, 그림 볼까요? 여기 시트 스위치. 자, 여기 P 언더바 시트 스위치 얘 추가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R 언더바 시트 스위치 얘를 추가했어요. 자, 그 다음 포트가 하나 더 있죠? 여기 R 언더바 IO 얘는 스위치 값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위치 값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IO 하드웨어 앱스트랙션에서 스위치를 읽어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즉 서버 포트가 아래에 있는 거예요. 스위치를 읽어주는 서비스가 아래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LED를 켜고 끄는 서비스가 아래 단 베이직 소프트웨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서비스를 요청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r_iu라는 클라이언트 포트가 들어가면 되고 얘는 스위치 값을 읽어달라는 요청이에요. 여기는 r_히팅 엘리먼트는 LED 값을 켜줘, 꺼줘 하는 걸 요청하는 거예요. 이쪽은. 그래서 클라이언트 포트를 추가시키는 거죠. 자, 그런데 뭐 포트를 추가하려면 타입이 먼저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이 타입은 이미 베이직 소프트웨어에 만들어져 있어요. 이거는 IO를 사용하는 인터페이스는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만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BSW에 미리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면 돼요. 그거를. 그래서 얘는 인터페이스를 만들 필요 없이 그냥 포트를 바로 추가하면 돼요. 여기는 그 이유가 그거예요. 얘는 우리가 사용하는 애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PR 사용하는 건데 얘는 스위치잖아요. 스위치는 베이직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이미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추가해 볼게요. 시트 스위치로 가서 시트 스위치에서 자, 포트 추가할 거예요. 추가. 자, 클라이언트 서버 인터페이스라고 했어요. 그 중에 클라이언트가 된다고 했죠. 스위치를 읽어줘 하고 요청하는 거예요. 스위치를 읽어주는 서비스가 아래에 있고 나는 스위치를 읽어달라는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들어가야 돼요. 클라이언트. 자, 이 들어가면 현재 이 프로젝트에 있는 모든 클라이언트 서버 인터페이스를 다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어떤 애냐면 이건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거는 IO 하드웨어 앱스트랙션의 디지 다이렉트 요 녀석이에요. IO 하드웨어 앱스트랙션 이건 나중에 우리 ECU 컨피그레이션 할 때 IO 하드웨어 앱스트랙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가 있어요. 거기에서 제공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디지 다이렉트, 디지털 다이렉트 스위치하고 LED는 DIO죠. 디지털 IO 또는 GPIO라고도 하잖아요. 거기에 다이렉트 직접 읽고 쓰는 이 인터페이스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사용하면 돼요. 이거를. 그래서 IO 하드웨어 앱스트랙션 인터페이스의 디지털 다이렉트 여기 위아래 보시면 아날로그 인풋 다이렉트 이게 AD 컨버터예요. 그 다음에 GPT 제너럴 퍼포스 타이머 ICU 인풋 캡처 유닛 PWM 펄스 위스 모듈레이션 이렇게 IO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때는 얘들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면 IO들을 다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스위치이기 때문에 디지털 다이렉트 얘를 선택하고 오케이 하면 여기 포트가 추가가 됐어요. R 포트에 추가가 됐죠? 자, 얘를 컨피그레이션 하기 위해서 선택하면 우리 얘 이름을 뭘로 하기로 했냐면 r_IO로 하기로 했어요. r_IO 이렇게 설정해주고 자, 그 다음 항상 변하지 않는 거 아래 커뮤니케이션 스펙을 골라줘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인터페이스는 우리가 만들지 않았는데 자, 보니까 이 인터페이스에 클라이언트 서버니까 오퍼레이션이겠죠. 얘는 오퍼레이션이 6개가 존재해요. DIO를 사용하기 위해서 오퍼레이션이 6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중에 read direct 읽어줘 하는 거. 이거는 스위치 값을 읽는 거겠죠. 스위치 같은 애들 인풋으로 사용하는 애들이에요. read direct, write direct는 써줘잖아요. 쓰는 거기 때문에 아웃풋이래요. LED 같은 애들이 되겠죠. LED. 그 다음에 set to input은 입력으로 설정하는 거, set to output은 출력으로 설정하는 거. is input이면 입력으로 설정돼 있으면 참 아니면 거짓. is output은 출력으로 설정돼 있으면 참 아니면 거짓. 이렇게 6개의 오퍼레이션이 있는 거예요. 6개. 자, 그 중에 우리는 뭘 쓸 거냐면 뭐 다 선택해도 되지만 우리는 스위치이기 때문에 스위치 값을 읽어줘 하는 게 필요하죠. 반드시 읽어줘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read direct에다가 두고 얘를 체크할 거예요. read direct에다가. 나 다른 것도 쓰고 싶은데 그럼 여기 화면을 바꿔가면서 다 체크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나 write direct도 쓸래. 그럼 write direct 체크 없어졌죠? 또 체크하고 다 각각의 체크를 해줘야 돼요. 약간 노가다죠. 6개 다 쓰려면 6개 화면 바꿔가면서 다 체크해줘야 돼요. 6개를. 근데 우리는 그냥 read direct만 할게요. read direct만. 왜냐면 스위치이기 때문에 읽는 것만 있으면 돼요. 스위치라서. 자, 그럼 이 포트 추가가 끝났어요. 이게 포트 추가예요. 자, 저장하고 자, 그 다음 우리 요 녀석으로 가야 되죠. 여기 r_히팅 엘리먼트 얘로 갈 거예요. 여기 r_히팅 엘리먼트. 자, 그러면 시트 히팅 컨트롤로 가야 되죠. 여기에서 포트 하나를 추가할게요. 자, 추가 버튼 클라이언트 서버 인터페이스에 클라이언트 이게 돼야 되겠죠. 여기는 LED를 켜고 끄는 거예요. LED. LED도 똑같이 DIO죠. 디지털 IO예요. 자, 그래서 클라이언트 선택하면 또 쫙 떠요. 인터페이스들이.
그 중에 우리는 어떤 애냐면 IO 하드웨어 앱스트랙션 인터페이스의 디지털 다이렉트. IO 스위치하고 똑같아요. 스위치나 LED나 둘 다 DIO예요. 디지털 IO. 스위치는 DIO의 인풋이 되는 거고 LED는 DIO의 아웃풋이 되는 거죠. DIO가 다 하나로 묶여 있으니까 인풋과 아웃풋의 차이만 있는 것이 DIO를 사용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디지털 다이렉트 채를 선택하고 오케이. 자, 그럼 여기 아래 쓱 만들어졌어요. 자, 우리 얘 이름은 뭘로 하기로 했냐면 R 언더바 히팅 엘리먼트로 하기로 했어요. R 언더바 히팅 엘리먼트. 이렇게 얘로 하기로 했고. 자, 그다음 마찬가지로 오퍼레이션이 6개가 있어요. 오퍼레이션이 6개가 있는데 이 중에 어떤 오퍼레이션이 필요하냐면 LED잖아요. LED를 껐다 켰다 한다는 게 뭐냐면 결국은 0 쓰거나 1 쓰거나예요. 0 쓰거나 1 쓰거나 하면 켜지거나 꺼지거나 이게 되는 거죠. 설정 그 LED 종류에 따라서 0일 때 켜지는 애가 있고 1일 때 켜지는 애가 있잖아요. 그건 이제 하드웨어적인 스펙이니까 0 쓰거나 1 쓰는 거 이게 LED를 켜거나 끄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필요한 게 뭐냐면 Write Direct라는 애가 필요해요. Write Direct 체크 이게 되는 거죠. Write Direct 체크 이렇게. 자, 그리고 저장. 자, 그럼 이제 볼까요? 포트 얘하고 얘까지 추가가 끝났어요. 그럼 우리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에 대한 1단계는 여기까지 만들어졌죠. 자, 그 다음 컴포지션 하나 만들어야 돼요. 이 전체를 감싸고 있는 컴포지션 얘가 필요해요. 자, 그럼 컴포지션 하나 만들게요. 컴포지션 어디서 만들어야 될까요? 이거 처음 할 땐 헷갈리지 않나요? 저도 처음 할 때 이게 되게 헷갈렸는데 뭐를 어디에서 만들어야 되느냐. 포트는 여기서 만들었는데 자, 컴포지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는 컴포지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타입이죠. 타입은 항상 여기 패키지에서 만드는 거예요. 타입은. 뭔가를 우리가 실제 설계도 만든 건 여기서 다 만들고 그걸 가지고 이름을 붙이는 프로토타입은 오른쪽 화면에서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컴포지션 하나 만들게요. 우클릭하고 뉴에 컴포지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타입 얘를 이용할 거예요. 이거를 이용할 거예요. 이걸 선택. 자, 그러면 여기 쓱 만들어졌죠? 얘를 더블 클릭해서 자, 이름 바꿔야 돼요. CSWC 시트 히팅 시스템. 자, 숏네임 이름 줬어요. CSWC 시트 히팅 시스템. 자, 이름 정했고. 자, 그 다음 해야 될 건 뭘까요? 컴포지션 안에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프로토타입으로 추가해야 되겠죠. 자, 그게 여기 아래 보시면 오버뷰 옆에 컴포넌트 앤 포트가 있어요. 여기다가 추가해 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추가해 주는 게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거예요. 타입 만드는 거는 여기 왼쪽 여기에다가 만드는 게 타입을 만드는 거고 프로토타입은 이쪽에서 이름 붙여서 넣어주는 게 프로토타입이에요. 자, 그래서 추가 버튼 누를게요. 추가 버튼을 누르면 자, new component prototype. 새로운 컴포넌트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프로토타입을 만들려면 타입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컴포넌트 타입은 요만큼 있어요. 자, 그 중에 우리는 어떤 애를 넣을 거냐면 시트 스위치와 시트 히팅 컨트롤. 자, 얘 이렇게 두 개를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프로토타입으로 추가를 할 거예요. 이 두 개를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프로토타입으로 추가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오케이. 자, 그러면 추가가 됐죠. 이거예요. 자, 그런데 현재 모빌지는 멀티플 인스턴시에이션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자, 여기가 타입 이름이고 여기가 컴포넌트 프로토타입 이름인데 이건데 자, 이 두 개가 서로 동일하죠? 동일하고 얘를 수정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나중에 이제 멀티플 인스턴시에이션이 되면 바뀔 수가 있겠죠. 그거는 지금 질문해 보면은 그 BSWM이나 콤M을 넣으면 안 되냐고 했는데 그거는 다른 데서 쓰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지금 우리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이 그림을 만들고 있는데 이걸 만드는데 여기에 BSWM이나 얘네들은 베이직 소프트웨어에 들어간 애들이죠. 그리고 실제 여기에 있는 BSWM은 어디 보자 다른 애들인데 이게 여기는 추가될 수 있는 애들이 아니에요. 요 색깔은 다 서비스들이거든요. 얘는 서비스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할 수 있는 애가 아니에요.
BSW ECU 컨피그레이션 할 때 들어가야 되는 애들이에요. 여기 이 보라색 맞죠? 보라색으로 된 애들 BSWM, COM-M, DCM, DEM 이건 다 서비스 레이어에 있는 애들이거든요. 여기 넣을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컴포넌트 두 개를 추가했어요. 그리고 저장. 자, 그 다음 해야 될 일. 그 다음은 요 컴포넌트와 이 컴포넌트끼리 여기 커넥터를 연결해 줘야 되겠죠? 커넥터 요거 하러 갈게요. 자, 걔는 여기 컴포넌트 앤 포트 옆에 보면 오토매틱 커넥션이라는 걸 이용할 거예요. 오토매틱 커넥션. 자, 여기로 가서 자, 노란색으로 있는 애들이 연결 안 된 애들이 노란색이라고 그랬어요. 자, 열어보면 자, 이렇게 있죠? 하나 포트를 선택을 해서 자, 얘는 오토매틱 커넥션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동으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자동이라는 게 모빌진이 뭐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자동이라는 거를. 그래서 두 가지 옵션으로 얘가 선택을 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동일한 인터페이스로 만들어진 P포트와 R포트. 그럼 둘이 연결될 확률이 높죠. 동일한 인터페이스인데 하나는 P, 하나는 R이에요. 자, 거기다가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개 포트를 만들 수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름 규칙이 똑같은 애. 즉 여기처럼 P 언더바 R 언더바를 제외한 시트 스위치 똑같죠. 그러면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P 포트와 R 포트를 만들었네. 자, 거기다가 이름까지 이렇게 지었구나. 그러면 얘들 연결하려고 이렇게 만들었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연결할 애들은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는 게 우리가 또 살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여기 추가 버튼을 누르면 이 조건이 만족하는 애들은 자동으로 요게 다 선택이 돼서 체크까지 돼 있어요. 여기까지. 그럼 우리는 확인하고 얘 맞아. 내가 연결할 애 얘 맞아. 하고 OK를 누르면 되죠. 그러면 커넥터가 생성이 되고 자, 노란색은 없어졌죠. 그럼 생성된 걸 한번 볼까요? 어셈블리 커넥터에 가보면 요렇게 얘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요게 커넥터예요. 자, 그러면 저장. 자, 그럼 여기까지. 자, 그러면 보세요. 이걸로 보면 우리 1단계가 끝났죠. 1단계가 여기까지 하면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2단계를 가볼게요. 2단계는 뭘 할 거냐면 여기 런업을 만들고 이벤트 연결하고 포인트 추가하고 요걸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시트 스위치부터 갈게요. 시트 스위치에 가서 시트 스위치에서 자, 러너블로 갈게요. 러너블로 가서 RIO 이거는 자, 여기는 R 언더바 IO하고 R 언더바 히팅 엘리먼트는 지금 연결을 못 해요. 왜 그러냐면 얘들은 스위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는 스위치라는 걸 알 수가 없잖아요. LED라는 거를. 이거는 ECU 컨피그레이션 할 때 연결해 주는 거예요. ECU 컨피그레이션 할 때, 자, 내가 스위치를 그 포트 D에 4번 핀에 연결했어. 그럼 포트 D에 4번 핀을 인풋으로 설정한 다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컨피그레이션 해줘야 돼요. 그다음에 LED가 포트 에코의 뭐 7번 핀이다. 그럼 그걸 설정을 해주고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연결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연결할 수가 없어요. 얘들은 서비스하고 연결되는 애이기 때문에 우리 아까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컨피그레이션 여기서 나오지도 않죠. 컴포지션에 보면 여기 오토매틱 커넥션에 없어요, 아예. 왜 그러냐면 애플리케이션끼리 연결하는 애가 아니라 ECU 컨피그레이션으로 연결해야 되는 애이기 때문에 지금 연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나중에 ECU 매핑하고 ECU 익스트랙트 한 다음에 ECU 컨피그레이션 할 때 그때 연결해 줘야 돼요. 그때 IO를 설정하고 나서 포트를 만든 다음에 그리고 연결해 줘야 돼요. 우리가 이제 IO 하는 방법은 OS 다음에 IO 하는 걸 배울 거예요. 그때 하는데 지금은 이제 실습을 위해서 우리가 스위치 1번하고 그다음에 LED 1번만 미리 컨피그레이션 해놨어요. 나중에 보면 그냥 바로 연결할 수 있어요. 그럼 나중에 우리 IO에서는 스위치 234, LED 234번 컨피그레이션 하는 걸 해볼 거예요. 이거를. 자, 그래서 시트 스위치에서 런어블을 추가할게요. 런어블 추가. 자, 또 하나 쓱 만들어졌죠? 런어블 컨피그레이션을 할 거예요. 런어블 이름을 뭘로 할 거냐면 re 언더바 시트 스위치로 할 거예요. re 언더바 시트 스위치. 자, 그 다음 심볼은 이 러너블이 나중에 C 언어로 만들어졌을 때 함수로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그 함수의 이름이 되는 거죠. 함수의 이름 시트 스위치 언더바 펑션이라고 할게요. 그럼 그걸 이제 콜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우리 이거는 스위치이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이 하드웨어에 독립적이잖아요. 하드웨어에 종속되면 안 돼요. 지금 연결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드웨어에 스위치가 어디에 연결될지 모르잖아요. 스위치가 포트 A의 3번 핀에 연결될 수 있고 포트 B의 7번 핀에 연결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어느 스위치에 연결될지 어느 LED에 연결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포트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실제 이제 하드웨어가 다 만들고 ECU 컨피그레이션 하면 그때는 결정 나겠죠. 그때는 스위치가 포트 A의 뭐 1번 핀이다. 이게 결정 나면 그때 만드는 거예요. 그때 만들고 그리고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연결만 다르게 하면은 우리가 뭐 LED 스위치 1, 2, 3, 4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지금 스위치 뭐 1번이지만 우리가 하드웨어 4번에다가 연결하면 4번을 동작하는 거예요. 커넥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래 목적, 오토사 애플리케이션은 하드웨어에 독립적이어야 된다고 했죠. 지금 연결 안 하는 거예요. 할 수도 없고, 나중에 ECU 컨피그레이션 할 때, 그때 이제 다 정해지면, 그때 이제 커넥터, 그때 이제 커넥터를 만들게 돼요. 네. 자, 세트 스위치 언더바 펑션 심벌로 했고, 자, 컨커런트하게 실행하지 마라. false를 할 거예요. 이거는 컨커런트하게 실행하는 거는 이걸 true로만 해서 컨커런트해진다는 거 아니었어요? 우리가 보통 운영체제에서 얘기하는 세마포 이걸 다 갖추도록 프로그램을 짜야 돼요. 뮤추얼 익스클루전 싱크로나이제이션을 지원하도록 그 오토사 OS에서는 리소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get resource, release resource 이게 들어가는데 그걸로 코드를 다 맞춰놔야 돼요. 컨커런트하게 동작하도록 리엔터런트 코드를 작성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first로 놓을 거예요. 자, 그러면 런어블 설정이 끝났죠? 런어블 설정이 끝났고, 자, 그러면 이 런어블이 실행되도록 이벤트를 연결해 줘야 돼요. 이벤트를. 자, 그래서 RT 이벤트. 자, 우리 여기는 뭘로 실행되냐면 타이밍 이벤트 100ms로 실행이 될 거예요. 타이밍 이벤트 100ms. 자, 추가로 가서 자, 타이밍 이벤트를 하나 추가할 거예요. 타이밍 이벤트. 오케이. 자, 5ms로 돼 있죠? 100ms로 바꿀게요. 100ms. 자, 오케이. 자, 그럼 타이밍 이벤트 연결됐어요. 그럼 100ms에 한 번씩 이 런업을 실행하도록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 이제 이벤트는 끝났으니까 닫을게요. 자, 다음 뭐냐? 자, 먼저 우리가 이 스위치를 통해서 R 언더바 IO 포트를 통해서 스위치 값을 읽어야 돼요. 스위치 값을. 자, 그게 뭐냐면 얘는 클라이언트 포트이기 때문에 싱크로너스 서버 콜 포인트를 추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위치 값을 읽어줘 하고 요청해야 되죠. 싱크로너스 서버 콜 포인트가 추가돼야 돼요. SSCP. 그런 다음에 그 데이터를 여기 이 포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보낼 거예요. 데이터 샌드 포인트가 추가돼야 되겠죠. 자, 요 순서로 추가를 할게요. 자, 먼저 클라이언트 서버 콜 포인트이기 때문에 자, 이거 오퍼레이션 여기에 있겠죠. 오퍼레이션 여기를 열어서 자, 여기 싱크로너스 서버 콜 포인트 이거 있어요. 자, 얘를 추가하기 위해서 추가 버튼을 누를 거예요. 추가 버튼. 추가 버튼을 누르고 자, 그러면 여기 꺽쇠가 있죠? 요거하고 요거 추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꺽쇠 안 생기는 건 무슨 뜻이라고 했죠? 클라이언트 포트가 잘못된 거예요. 클라이언트 포트로 추가해야 되는데 서버 포트로 추가했다든지 포트가 없다든지 그러면 이게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1단계를 다시 하러 가야 되죠. 내가 빼먹었네? 다시 가서 포트 추가하자. 아니면 포트를 확인해 봐야 돼요. 잘 됐는지. 그래서 여기를 열어보시면은 싱크로너스 서버 콜 포인트를 열어보면 자, R 언더바 IO 포트에 오퍼레이션 이름들이 쫙 나오죠. 자, 원래는 이게 다 나오면 안 돼요. 우리가 실제 커뮤니케이션 스펙에 뭐만 넣었죠? 여기에서 R 언더바 IO는 with direct만 넣었죠. 예, 예. 얘만 나와야 돼요. 얘만. 원래는. 그래서 with direct 얘를 추가할게요. with direct 이걸 선택하고 오케이. 그러면 싱크러너스 서버 콜 포인트가 이제 추가되는 거예요. 저기를 콜할 수 있는 리드 다이렉트라는 오퍼레이션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추가했어요. 그럼 싱크러너스 서버 콜 포인트 이게 추가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데이터 샌드 포인트를 추가해야 되죠. 자, 데이터 샌드 포인트는 여기에 있을 거예요. 데이터. 여기 부분에 데이터에 있겠죠? 자, 여기를 열고 자, 추가할 거예요. 추가 버튼.
자, 얘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샌드 포인트 여기 꺽쇠가 들어가 있죠? 아까 데이터 라이트 액세스의 차이는 얘기는 했어요. 데이터 샌드 포인트는 보낼 때마다 매 순간 날아가는 거고, 데이터 라이트 액세스는 버퍼에 쌓아놨다가 끝날 때 한번 보내는 거. 요거 차이예요. 자, 우리는 데이터 샌드 포인트를 사용할게요. 그러면 여기에는 p 언더바 시트 스위치 포트로 패신저 디텍티드 데이터를 보내라. 요 하나가 있죠. 우리가 하나밖에 안 만들었으니까 얘를 선택하고 오케이. 자, 그럼 추가가 됐어요. 그럼 이 포인트를 추가하면 뭐가 되냐면 얘를 사용할 수 있는 API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아까 만들었던 이거 같은 경우에는 RT 언더바 라이트 언더바 P 언더바 시트 스위치 언더바의 패신저 디텍티드 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게 이 API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러너블이 야, 나 이 포트를 사용할 테니까 어? 이 러너블 안에서 나 이 포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보내고 싶으니까 그 API를 만들어줘 하는 게 이 포인트를 추가하는 게 그거예요. 자, 나 여기서 SSCP니까 R 언더바 IO로 with direct operation call 할 거니까 그 API를 만들어줘 하는 게 synchronous server call 포인트고, 자, P 언더바 시트 스위치로 패신저 디텍티드 데이터를 보낼 테니까 그 API를 만들어줘 하는 게 이 데이터 샌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요거. 자, 그럼 이제 이쪽은 다 끝났죠? 여기로 넘어갈게요. 여기 만들게요. 자, 시트 히팅 컨트롤로 가서 얘도 러너블로 가야 되겠죠? 러너블. 자, 러너블 하나 만들게요. 러너블 만들어졌죠? 얘를 컨피그레이션 해야 되니까 선택. 자, 얘 이름은 뭘로 하기로 했냐면 ali 언더바 시트 히팅 컨트롤로 하기로 했어요. 자, 심벌 이름은 함수 이름이에요. 나중에 함수로 갔을 때 히팅 컨트롤 언더바 펑션 컨커런시는 false로 넣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첫 번째, 이 러너블이 실행되기 위한 이벤트를 연결해 줘야 돼요. 이벤트. 자, RT 이벤트로 갈게요. 이벤트로 가서 자, 이벤트 추가해야 되죠? 우리 여기 어떤 이벤트 넣을 거냐면 이 러너블은 데이터 리시브드 이벤트예요. 데이터 리시브드 이벤트. 여기 R 언더바 시트 스위치에 패신저 디텍티드 데이터가 도착하면 데이터 리시브드 이벤트가 발생하고 이 러너블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대로 해볼게요. 추가. 자, 여기 데이터 리시브드 이벤트 있죠? 자, 두 개가 있어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데이터 리시브드 이벤트가 있고 데이터 리시브 에러 이벤트가 있었죠. 우린 정상적인 상황을 봐야 되니까 데이터 리시브드 이벤트에 R 언더바 시트 스위치에 패신저 디텍티드 얘를 골라야 돼요. 이걸 선택하고 오케이. 자, 됐어요. 추가가 됐죠? 그럼 이제 이 데이터를 받으면 패신저 디텍티드 데이터를 받으면 이 러너블이 실행이 될 거예요. 타이밍 이벤트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죠. 타이밍 이벤트를 받으면 받지 않았을 때도 계속 수행되겠죠. 이 폴링이에요. 폴링. 그게 폴링 방식으로 동작하는 거죠. 타이밍 이벤트로 받게 되면은 그럼 주기적으로 동작을 하겠죠. 예를 들어 데이터를 보내는 애는 100ms에 보내는데 자, 여기도 100ms로 돌리면 받긴 할 거예요. 근데 두 개가 보면 100ms라는 게 우선순위에 따라서 보내는 애가 100mm, 받는 애도 100mm로 받아요. 그러면 싱크 문제는 발생할 수는 있겠죠? 동작하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에 따라 달라요, 실제로. 예를 들어 우리가 속도 값을 받는다? 중간에 하나 빠지거나 두 번 받아도 큰 문제 없죠. 그럴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자, 그런데 반드시 한 번에 하나씩 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보장을 못 해요. 양쪽을 시간으로 돌리는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양쪽에서 공 던지기를 하는데 서로 눈을 감고 1초에 한 번씩 공 던지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1초에 한 번씩 공을 던지면 받는 사람이 1초에 한 번씩 손을 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받아지긴 하겠는데 어쩌다 보면 두 개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싱크가 어긋나면. 왜 못하죠? 왜 못하게 돼 있죠? 타이밍 이벤트 선택 못하게 돼 있나요? 왜 그렇죠? 여기 누르면 타이밍 이벤트 여기 이거 있잖아요. 이거 선택하면 되잖아요. 하고 오케이 누르면 되는 건데 되잖아요. 타이밍 이벤트는 포트에 상관없이 언제나 추가할 수 있어요. 이거 지금 추가해 볼까요? 추가하면 추가돼요. 여기 추가됐잖아요. 5ms. 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지울게요. 이렇게. 그래서 타이밍 이벤트로 받아도 돼요. 그러니까
그 보통의 제어기 프로그램 짜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주기로 동작하는 걸 되게 좋아하세요. 주기로. 그래서 보내는 애는 어쩔 수 없이 주기로 보내는데 받는 것도 그 이벤트로 받는 게 아니라 타이밍으로 받는 거죠. 이벤트 방식이냐 타이밍 방식이냐인데 타이밍으로 계속 루프를 돌면서 받는 것과 보내면 받아지는 거. 이런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폴링과 우리 하드웨어적으로 얘기하자면 폴링과 인터럽트 방식의 차이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추가가 됐어요. 이벤트 추가가 됐고, 자, 그럼 이제 포인트 추가해야 되죠. 포인트. 자, 볼까요? 자,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요 리시버 포트에서 데이터 리시브 포인트 바이 아규먼트. 요 받은 데이터를 읽어봐야 되잖아요. 얘를 추가할 거고, 그 다음에 R 언더바 히팅 엘리먼트로 라이트 다이렉트. LED를 켜줘, 꺼줘 하는 거 추가를 해야 돼요. 자, 이 순서대로 추가할게요. 먼저 데이터로 가서, 자, 데이터에 추가 버튼을 누를 거예요. 추가. 자, 쭉 있죠? 이 중에 우리는 여기 아규먼트를 추가할 거예요. 자, 여기를 열어보시면 얘로 받을 수 있어요. 데이터 리시브 포인트 바이 아규먼트. 얘를 넣을 거예요. 데이터 리시브 포인트 바이 아규먼트. 요거를 넣을 거예요. 자, 그리고 오케이. 자, 그러면 추가가 됐죠? 추가가 됐고. 자, 그 다음 데이터가 추가됐으니까 이제 우리 LED 켜고 끄는 거 추가해야 되겠죠? 자, 오퍼레이션. 여기를 열어볼게요. 오퍼레이션을 열어보면 자, 여기서 추가 버튼. 자, 싱크로너스 서버 콜 포인트에 LED니까 우리 라이트 다이렉트를 추가해 줘야 돼요. LED이기 때문에 라이트 다이렉트. 0 쓰고 1 쓰면 LED가 켜지거나 꺼지잖아요. 라이트 다이렉트예요. 자, 그리고 오케이. 자, 추가가 됐어요. 저장 한번 하고. 자, 그럼 우리 2단계가 끝났어요. 그림 보면 자, 여기까지 런어블에 요 이벤트 포인트 다 추가했죠? 2단계까지 여기 끝난 거예요. 2단계까지. 자, 우리 3단계까지 가죠. 자, 3단계는 뭐냐면 이제 코딩이에요. 3단계는 코딩. 자, 여기 실제 이제 코딩 몇 줄 넣을게요. 자, 3단계 코딩은 어디로 들어간다면 여기 스태틱 코드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스태틱 코드에 레퍼런스 코드 아래. 여기에 모아놓는다겠죠. 자, C 파일 2개가 필요해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가 2개가 있으니까 C 파일도 2개가 있어야 되겠죠. 자, 일단 C 파일 2개를 만들게요. 레퍼런스 코드에 우클릭을 하고 자, 뉴에 파일이에요. C 파일이니까 C 언어 파일을 넣어야 돼요. 파일. 자,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이름하고 일치시킬게요. sit switch.c. 일단 첫 번째 swc 언더바 sit switch.c. 자, 이렇게 놓을 거고 자, 그다음 finish. 자, 파일 마저 만들고 코딩 간단히 들어갈게요. 레퍼런스 코드에 파일 하나 더 만들 거예요. 우리가 소프트웨어 컴포넌트가 2개니까 자, 파일 이걸 하나 하고 자, 이게 swc sit 히팅 컨트롤 점 C 이렇게 넣을게요. 자, 하고 피니쉬. 자, 그럼 이제 코딩 좀 잠깐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놓고 좀 작을 뭐라 위에가 바뀌었네. 자, 시트 스위치 얘가 여기다 할게요. 자, 규칙대로 샵 include rt 언더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이름이에요. 서블리시 언더바 시트 스위치 점 h. 자, 이게 반드시 시작해야 돼요. 보이드에 런어블 이름은 시트 스위치 언더바 펑션이 들어갔어요. 자, 첫 번째 우리 여기 스위치 값을 읽어다 데이터를 보내야 돼요. 자, 근데 스위치는 하이 로우 값으로 오게 돼 있어요. 매크로로. 하이로. 그다음에 불리언 타입이기 때문에 트루 펄스죠. 두 개가 달라요. 그래서 일단 그 이 스위치 값을 읽어오는 하이 로우 값은 매크로 데이터 타입이 정의되어 있는데 IO 하드웨어 앱스트랙션 타입이든가 헷갈린다. 아, IO 하드웨어 앱스트랙션 데이터 타입이었던가? 이거 한번 봐야 되겠네요. 타입 어 레벨이라고 하고 자, 그다음에 불리언의 데이터라고 할게요. 자, 첫 번째
스위치 값을 읽어야 돼요. synchronous 서버 콜 포인트죠. 자, 그게 뭐였냐면 rt 언더바 콜. 자, 포트 이름이 r 언더바 io, 오퍼레이션 이름이 with direct. 자, 그리고 레벨을 주는 거예요. 레벨을 주면, 자, 좀 넓힐까요? 자, 그런 다음에 레벨은 이제 하이 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고, 데이터에, 자, 레벨이 만약에 IO 하드웨어 앱스트랙션에 하이면 true가 가고 아니면 false가 간다. 자, 그 다음에 RT, write, P 언더바 시트 스위치에 패신저 detected하고 데이터를 보낸다. 자, 엔터를 좀 칠까요? 여유가 있네. 자, 이렇게. 자, 요 코드예요. 간단한 코드죠. RT 콜, 얘가 뭐냐면 싱크러너스 서버 콜 포인트를 넣었기 때문에 이 API가 만들어져요. 오퍼레이션을 콜하는 거예요. RT 언더바 콜 언더바 R 언더바 IO 포트 이름이죠. 리드 다이렉트 오퍼레이션 이름이에요. 그래서 스위치 값을 읽어줘 하면 이제 레벨 값으로 읽어오겠죠. 자, 그럼 이 레벨이 IO 하드웨어 앱스트랙션의 하이 값과 같으면 이건 이제 하이 매크로예요. 0, 1, 1이에요. 실제 1. 그러면 데이터는 타입이 불리언이잖아요. 그래서 타입 변환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코드는 타입 변환. 하이 값이면 true를 넣어주는 거예요. true를 데이터에 넣고 아니면 false를 넣어서, 자, rt write, 얘는 데이터 샌드 포인트죠. 데이터 샌드 포인트. 그래서 데이터를 넣어서 보내는 거예요. 요게 요 코드가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얘도 seat heating control도 include rt 언더바 swc 언더바 시트 히팅 컨트롤 h. 자, 이게 들어가고 러너블 이름 시트 히팅 컨트롤 언더바 펑션에, 자, 얘도 똑같이 데이터 타입이 아니라 레벨 타입이었던가? 헷갈리네요. 한번 자, 확인해 볼게요. 제 데이터 타입 레벨 타입이었던가 한번 나중에 보면 되니까. 다 타입에 그냥 레벨이라고 일단 하고요. 불리언의 데이터. 자, 얘는 먼저 데이터 리시브드 포인트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rt 언더바 with, 저 여기 write 한 거를 write에서 데이터를 보냈죠? 이걸 이제 받아야 돼요. 이쪽에서는 rt with 포트 이름 r 언더바 히트 스위치 패신저 디텍티드 해서 데이터. 자, 이건 포인터를 넘겨줘야 되죠? 받아와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로 레벨에 데이터가 만약에 true와 같다면 IO 헤드 앱스트랙션 하이 로 매크로가 원래 만들어져야 되는데, 자, 그런 다음에 콜 포트 이름 팅 엘리먼트를 통해서 라이트 다이렉트 레벨.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얘가 뭐냐면 데이터 리시브 포인트 바이 아규먼트, 얘가 싱크런 서버 콜 포인트, 이렇게 추가가 된 거죠.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게 이제 코딩 동작이에요. 이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동작. 자, 그래서 여기 시트 스위치 펑션, 이게 러너블이죠. 얘가 수행되는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지금 싱크러너스 서버 콜이기 때문에 얘가 스위치 값을 읽어 온 거예요. 레벨 값으로 스위치 값을 읽어 왔어요. 그럼 레벨이 하이냐 로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내야 되는 데이터는 불리언 타입이니까 true나 false가 들어가야 돼요. true나 false. 그래서 true, false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데이터 샌드 포인트를 통해서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쪽에선 데이터 리시브드 이벤트가 발생하고 이 러너블이 실행되겠죠? 그럼 데이터 리시브 포인트 바이 아규먼트, 얘를 수행해서 아규먼트를 읽어왔어요.
그럼 이게 true나 false가 읽히겠죠? 그럼 얘가 true라고 한다면 high 값을 넣고 아니면 low 값을 넣어서 레벨에 저장한 다음에 그거를 r 언더바 히팅 엘리먼트 여기로 보내는 거예요. 쓰는 거죠. 그럼 LED가 켜지거나 꺼지겠죠. 요기 동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3단계죠. 여기까지가 3단계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 수 없죠. 하이로 들어올지 이거는 지금 이 하이하고 로우 값은 이건 뭐냐면 그 인터페이스에서 정의된 거예요. 인터페이스에서. 그래서 오토웨버에서 IO 하드웨어 앱스트랙션에서 사용하는 인터페이스를 미리 정의를 해놨어요. 이거를. 스위치기 때문에 하이 아니면 로우가 들어오는 거예요. 요거. 요 값에서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정의해서 쓰는 거죠. 값으로. 그러니까 인터페이스가 일단은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3단계까지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끝났죠. 그다음 단계는 ECU 매핑, ECU extract, ECU configuration, generate and build 그 과정이 됩니다.